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새해가 왔습니다만은 새해가 새해 같지 않은 그런 새해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2021년에 새해 같지 않은 새해지만은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그리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기사 중에서 전북일보에서 보도한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규제 15일 만에 전주 아파트 거래 뚝 얼어붙은 전주 부동산 시장. 자,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서도 지금 전주시의 어떤 그 부동산 시장 현황, 주택 시장 현황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작년 2020년 12월 17일 날 규제 지역이 지정 발표되면서 또 한 번 여러 지방 지역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실거주 및 투자로 이동을 했다가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이 기사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변화가 그 신규 지정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정 후에 이런 변화들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이 기사 내용을 조금만 훑어보고 그리고 좀 더 세밀한 분석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작년 12월 17일 날 규제 지역이 추가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기사를 계기로 해서 분석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정 후 에코시티도 거래가 0이다. 자, 에코시티 하면은 전주에서는 신규 도심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그 전주시의 부동산 시장, 즉 주택 시장을 선두에서 견인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지역의 거래량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총 거래량 변화 추이를 보면은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거래 건수가 1189건에 달했지만 지정일 이후에는 17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자, 뭐 마찬가지로 월별 분석도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만성지구가 또 주목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도 11월에 54건,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10건, 그리고 그 이후에 0건. 거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효천지구, 혁신지구도 각각 뭐 11월에 1건, 20건,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것이 3건, 14건이었으나 12월 그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는 0건, 2건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데이터, 주간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 동향을 이제 조사를 해서 지금 집계를 낸 것입니다. 사실 1년 내내 전주 지역에 아파트 광풍이 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사실 뭐 전주뿐만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 작년 2020년도에는 많은 지역이 사실상 뭐 광풍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일단 가격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 같은 경우 그 정부가 대대적인 그 전주시가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를 나서면서 전주 부동산 거래 시장이 기형적 팽창을 멈추는 분위기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제 광주광역시도 그렇죠. 광주광역시도 자체 단속도 강화를 했고, 그리고 또 지난 12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광주 전체가 지정이 되면서 비슷한 이제 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앞서서 뭐 우리 에코시티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잘 아시겠죠. 에코시티가 바로 여기죠. 여기 이쪽 지역인데, 전주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도심으로 해서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에코시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몇 억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효천지구, 효천지구는 바로 이쪽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만성지구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쪽이 이제 만성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신문에서 규제 이후에 어떤 그 지역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규로 지정된 지역에 들어가신 분들은 불안감을 좀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지정된 지 며칠 되지 않았죠. 지난 2020년 12월 17일 날 발표가 났고 18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분석도 하고, 이렇게 마음의 어떤 그 마음가짐을 다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상당수는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20년 12월 17일 날 규제 발표 이후에 바로 이제 그 규제 내용과 규제 지역을 가지고서 분석 전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 지역 지정 현황과 규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규제 지역을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세 개의 유형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그리고 지정 시기를 앞에 놓고, 그리고 세분화를 해서 세밀하게 어느 지역이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다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17일 날 이때 그 규제 지역 발표와 함께 불법 탈법 현장조사 강화 대책에 따른 투자자 및 규제 지역의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온라인으로는 처음 이렇게 지금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은, 일단 참고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보시다시피 규제 지역으로 다수의 지방과 함께 많은 지역이 지정이 됐고요. 이미 진입해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과 그리고 실거주 이동자들 중에는 사실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그때 분석을 했는데, 이건 언제나 다 그렇습니다.
신규 지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한 보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실거주 및 투자 지역이 데이터 변동률이 높아서 지정될 위험이 있는지 분석하고, 사실 그동안 재지정하겠다는 시그널을 정부에서 계속 주었죠. 그래서 미리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나는 오래 있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빠져나왔어야 하죠. 그러나 이제 규제지구로 들어간 현재에 아직도 못 나오고 만약에 있다라면은, 이러한 규제를 지난번 그 규제 시기인 11월 20일에 11월 달요, 규제지역을 발표하면서 한 달 뒤인 12월에 다시 재지정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시그널을 강하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시에도 이걸 감당하기 싫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리 빠져나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지역의 규제 지역 실거주 및 투자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 분석 전망 의견이 투자나 투기를 유도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먼저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한 것은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변화해 갈지를 사실 냉정하게 분석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과거 규제지정 초기에는 마이너스 데이터로 내려가는 현상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었습니다. 발생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는 주택시장에서 학습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학습 효과라는 게, 공부는 학습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그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학습 효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 지난번에 우리 그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 뭐 동학개미 뭐 이러면서 들어가신 분들 많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2800선도 넘어섰던데, 그게 다 학습 효과로 인한 어떤 그 응집력,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내성, 이거 참 정말로 무서운 거죠. 우리가 약도 아무리 좋은 약도 오랫동안 쓰고 그게 결국 내성이 생겨버리면 듣지 않죠. 항생제도 우리가 오랫동안 쓰고 자주 써버리면은, 이거 항생제를 쓰지 말아야 될 것에다 자꾸 써버리면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로 중병이 걸려버리면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세 물량 부족이 뭐 누구나 지금 다 느낄 겁니다. 대한민국의 상당히 많은 지역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가는 당연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그 사이에 엄청난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즉 법률의 제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는 얘기죠. 정책의 입안이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화를 아주 크게 가져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금 공급 대책이 나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을 하겠다. 어디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시장에서 인식할 정도의, 즉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기까지는 정말로 아니다. 이런 이제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 불해소 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폭 감소가 나타나겠지만은 염려할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오히려 소폭 상승 예상된다. 아까 그 전주의 경우와도 마찬가지고, 뭐 물론 다른 지역도 지금 거래량이 대폭 감소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은 당분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소폭으로 상승을 한다.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상승폭 자체는 둔화가 돼서 감소를 하겠지만 여전히 소폭의 상승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특별한 내외적 영향이 없는 한은 다시 상당한 수준의 가격 상승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뭐 고민을 많이 정부에서 하긴 했겠지만은 시장과는 어떤 그 완전히 괴리된 역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정책이 계속 나왔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분양권에 진입하신 실거주자 또는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분석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에서 이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당분간은 거래량 감소가 있을 테고 가격 상승폭도 감소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만은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그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즉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가야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2020년 12월 18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되는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는 분양을 했더라도 그 분양권 자체는 시장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12월 18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자체가 시장에 분양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분양권이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겠죠.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건이 대폭 감소하고 기존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희소성이 있어서 오히려 상당한 폭의 상승이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규제 일변도의 이면에 나타나는 부정적 역작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든 기존 주택이든 간에
일정 기간 숨고르기 후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시기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뭐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못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찾아오는 이 상승 시기에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 진입자들 중에는 합법적인 시기에 진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매 제한 기간에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분양권 취득자들 중에는 전매 제한 해제 후에 명의를 가져와야 하는데 개인 사정상 명의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손절매를 택할 수도 있고요. 실수요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규제 시기에 손절매로 나오는 그런 분양권, 전매 해제 뒤에 급매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급매를 취득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양권은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불법 전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시장 교란이 오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전매 해제 후에 명의를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뭐 대출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중도금 대출 이런 것이 이미 하나가 있는데 이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에서 이게 중도금 대출을 하나 더 받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중도금 대출은 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대당 하나죠. 그래서 이미 이제 분양권이 중도금 대출 받은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가져올 수가 없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불법 전매는 하지 않는 것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신규 규제에서 비껴난 비규제 지역은 풍선 효과가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우량 비규제 지역은 억 단위로 또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게 전부 다 12월 17일 규제 발표 이후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동영상 촬영은 지금 1월 4일에 해가 바뀌어서 1월 4일에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이렇게 억 단위 가까이 또는 억 단위 이상으로 올라간 비규제 지역이 이미 나타났죠. 여러 군데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신규 지정 지역에 변화가 주택시장에 생겼는데 어떻게 앞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분석 전망을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